연천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들이 집단 감염되면서 군 장병들의 휴가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가 훈련병 집단 감염으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코로나19 감염으로 치료를 받는 학생이 1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능 시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수험생 감염을 막기 위해 모든 학교에 원격 수업을 요청했습니다. 의정부시가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능 당일 지역의 전체 고등학교 앞 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양주 포천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지하철 7호선 옥정 포천 광역철도 노선이 결정됐습니다. 17.5km 구간을 건설하는 이번 사업은 오는 2028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연천에 있는 오사단 신병교육대는 여전히 코로나로 비상인 가운데 다행스럽게도 추가 확진자는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외부 전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고 이로 인해 주변 상권이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지역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부대입니다. 확진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차가 수시로 오갑니다. 부대원 1,1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끝난 가운데 27일 오후 기준 총 7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5일 집단 감염 발생 이후 이틀 새 15명이 추가 확진된 겁니다.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훈련병들과 밀접 접촉자들은 1인 숙소에 격리돼 있습니다. 부대발 외부 전파도 걱정입니다. 부대 내 확진자 중에는 간부 4명도 포함돼 있었는데 이들은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은행과 미용실,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호명까지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상점 상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코로나 진단검사를 했습니다. CCTV 확인해가지고 동선에 겹치는 분들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사하시라고 어젯밤에 다 통보드렸거든요. 지역 경제엔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연천군의 주요 상업지역인 전고급, 휴가나 외출 나온 장병들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이지만 지금은 아예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군 당국이 다음 달 7일까지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을 중지했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이 꼭 한 번씩 들르는 사진관. 최근에 찍은 사진은 한 장도 없습니다. 최근에 찍어도 좋죠. 아이고 뭐 휴가 외박 뭐 특박 전부 다 정지됐는데 뭐. 민간인들도 눈에 띄게 줄면서 벌이가 더 줄었습니다. 근데 노인네들 안 나와. 그 아들들이 나가지 말라 하겠지 뭐. 나가면 큰일 난다고. 한동안 코로나 청정 지역을 유지했던 연천군. 예기치 않은 부대발 감염이 터지면서 지역 전체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117명이 추가돼 이틀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며 누적 확진자는 6,981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고양시가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천과 김포, 성남과 수원시가 각각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병상 가동률은 64.7%로 전날보다 4%가량 올랐고 중환자 병상은 67.3%로 전날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경기도 내 코로나19 감염으로 치료를 받는 학생이 100명에 육박하면서 수능 시험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6일 기준 도내 학교에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은 98명, 교직원은 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21일 기준 16명이던 고등학생은 26일 기준 31명으로 닷새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수험생 감염을 막기 위해 도내 모든 고등학교에 조기 원격 수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지는 12월 3일 하루 동안 지역의 전체 고등학교 앞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의정부시에서 수능 시험을 치르는 학생은 4,100여 명이며 시험장은 의정부 고교 등 8개 학교입니다. 의정부시는 수능 시험을 치르지 않는 7개 고교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명령을 시행하는데요. 시 관계자는 수험생이 시험 종료 후 지인과 만나 2차, 3차 감염 사례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자제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양주 포천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지하철 7호선 옥정 포천 광역철도 노선이 결정됐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옥정 포천 광역철도 기본계획 공청회를 통해 5개 노선 가운데 옥정지구에서 대진대를 거쳐 포천 1구에 이르는 1번안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 5월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들어가 심의를 걸쳐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옥정 포천 광역철도는 1조 1천억 원이 투입돼 옥정 신도시에서 포천까지 17.5km 구간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8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양주시 유구환 역사가 헛바퀴만 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1992년 군지 발간 이후 양주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인데요. 임재근 양주시의회 의원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양주시 역사 편찬의 필요성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죠. 양주시의 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 625년 시의 역사성과 발전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양주 유구한 역사 재정립을 위해 역사 편찬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 확립에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유구한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가 28년째 없다는 게 문제인데요. 1395년 태생한 양주의 변천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지난 2018년 역사문화연구 총서 편찬 계획을 세우신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시 승격 이후 역사 편찬 시지가 발간되지 않아 사업 필요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민선 7개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좋으나 사업 추진 시 전문성 있는 연구 용역을 함께 추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사업 지체로 이어지고 당초 10억 원의 사업에서 5억 원으로 축소되었다가 단행본으로 편찬하겠다며 1억 원의 사업비로 줄게 되었습니다. 역사 편찬 사업이 중요한데 고무줄처럼 사업 변경하는 것이 큰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책임한 사업 추진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양주시에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대로 된 역사 편찬을 만들고 싶었지만 시의회 부정적 견해로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시의회 부정적 견해로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하는데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 사업 예산을 최초 보고할 때 기초자료를 준비한다면서 3천만 예산을 보고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줬습니다. 양주문화원 산하의 향토연구소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원고료로 집행을 하였는데 타당한지도 의문이 듭니다. 연구 용역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 큰 문제이고 사업계획이 부실해서 사업계획을 잘 준비하라는 뜻이 담긴 의문이 부정적 견해로 비춰진 것 같습니다. 의회를 탓하기 전에 양주시에서는 역사 편찬 사업 추진이 잘못 진행되었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민선 7기 임기 이내에 역사 편찬 완성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관측이 되는데요. 조례를 좀 손봐야 할 텐데 어떤 조치와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양주문화원의 역사 편찬 위탁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도 필요합니다. 경기 본가 양주 역사 편찬 사업은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반드시 완성하여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줘야 합니다. 10억 원으로 역사 편찬 사업을 준비하겠다가 민선 7기 공약 사업 실천하고자 1억 원으로 대중서 반행본으로 발간하겠다고 하는 것은 양주 역사에 대한 잘못된 판단입니다. 사업 추진 시 의회에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해야 되고 의회에서 역사 편찬 사업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공익성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예, 역사 편찬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중요한 자료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제대로 된 역사 편찬 사업을 진행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성미 넘치는 자칭 의리의 남자, 배우 김보성. 그가 삭발한 이유를 아십니까?
김보성 씨의 아내도 남편을 따라 3년이나 길렀던 머리를 짧게 잘랐다고 합니다. 배우 김민정도 어느 날 갑자기 쇼커트 헤어로 나타나 화제를 모았죠. 이들이 애써 기른 머리를 짧게 자른 데는 공통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가발을 만드는 데 써달라고 기부한 겁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카락이 심하게 빠지는 아이들을 위한 거죠. 항균 처리가 된 100% 인모 가발은 수백만 원이나 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치료비로 어려운 가족들의 부담이 큰데요. 아이들을 위해 머리카락을 나누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머나, 어린 암 환자들을 위한 머리카락 나눔이란 뜻입니다. 임관 후 4년 동안 소중하게 길러온 45cm를 기부한 해군 대위. 암 투병 중이신 부모님을 간호하면서 같은 병실에 있던 소아 뇌종양 환자를 보고 머리카락을 자르기로 했다는 육군 39사단 중사도 있습니다. 창원 시립소년소녀 합창단 졸업단원들과 창원 남중학교 3학년 학생과 교사, 목포 항도여중 학생과 교사 등 어머나 운동은 유명인뿐 아니라 전국의 학생, 군인, 공무원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매년 1,600여 명이나 발생하는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많은 이들이 머리카락 나눔, 어머나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짧게, 나누는 마음은 길게. 초겨울의 문턱에 다가서는 요즘, 나눔의 물결이 전국의 소아암 환자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녹이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지역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선 청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미래의 주역인 이 청년들이 줄줄이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대학을 나와도 일할 곳이 없기 때문인데요. 청년 유출 문제가 심화되면서 지역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인구 감소로 생존을 고민하는 지역들. 비단 농촌이나 소도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제2, 제3의 도시로 불리는 부산과 대구도 사정은 마찬가지. 최근 5년 사이 지역으로 이사온 사람보다 떠난 사람이 부산은 11만 3천 명, 대구는 7만 2천 명가량 더 많았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지역을 떠난 인구의 절반가량이 20대와 30대라는 겁니다. 그만큼 청년 유출이 심각한 상황. 이들이 지역을 등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문제입니다.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해도 일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일자리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요즘.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 주변에도 7명은 지금 이미 타지로 가 있거든요, 10명이라 하면은. 다양한 문화를 즐기거나 양질의 교육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역을 떠나는 이유입니다. 서울 가서 같은 돈 주고 더 많은 경험을 하고자 하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그래도 서울로 가보는 것도 한 번은 괜찮은 것 같아요. 떠나는 청년들을 붙잡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개편을 비롯해 기업 유치나 지역기업 육성 등 좋은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 교육과 문화, 의료 기능을 갖춘 도시 인프라 구축도 과제로 꼽힙니다. 지역에 있던 기업도 수도권으로 또 해외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구조적인 차원에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광양 메트로폴리스로서 대도시가 가져야 할 기능들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엔 서울을 포함한 17곳의 광역지자체가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으로의 인구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텅 비어가고 있는 지역을 살리기 위한 청년 정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국지도 56호선 포천 군내에서 내총간 도로공사가 내년 하반기 시작될 전망입니다. 1,10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군내에서 내총간 5.5km 구간으로 오는 2026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네,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